부정투표의 장본인이 역설적이게도 당원 총투표를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부하면서 당원 총투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당권파 지지 당원 비율이 65%를 넘어 승산이 있다는 계산입니다. 유시민 대표는 투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며 7개 투표소의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정치 패널로 김기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바쁘시죠, 좀? 예, 입니다. 예. 아까 우리 좀 전에 들었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사퇴 압력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통합진보당의 이제 당권파의 핵심이 이제 이석기 당선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선자가 어제 이제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당 회의가 있었는데, 이석기 당선자가 올 줄 알고 전부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선자는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기자회견문을 이제 대신 발표를 하게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진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퇴 여부도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퇴를 이제 당원 전체에게 묻겠다는 걸 보고 이제 비당권파 쪽에서는 역시 이석기 당선자가 이제 핵심은 맞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어제 비례대표 3번 이제 여성 청년 비례대표 김재현 당선자도 이제 국회 와서 자신은 이제 당당하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정희 공동대표도 이제 어제 당 회의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장에서 일부 뭐 부정투표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했지만은 미비한 거가 있는 거를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무고다. 이렇게 이제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좀 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준호 공동대표가 진상조사위원장인데요. 유치찬란하다. 이렇게 또 한마디 하기로 말이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 보면은 총투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꼼수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퇴를 안 해도 된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통합진보당 세력별 구도가 네. 있습니다만 당권파, 자주파라고 불리는데요. 이 자주파가 사실상 당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총투표를 할 경우에 뭐 무난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결될 거다. 이런 아마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면은 내가 계속 국회의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러면 이 부정을 보고도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인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유시민 공동대표가요, 여기 비당권파의 이제 대표격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선 부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통합진보당이 제대로 이제 당원 명부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게 의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 총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당권파가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그 부분을 저도 보고 저는 이건 아니지 않나.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권, 당원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가 국회의원 자질이잖아요. 국민을 위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들 이익과 관련된 거에만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안타깝던데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정당이 이제 국민정당을 네. 지향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라든지 이제 있을 때마다 국고에서 우리 혈세로 이제 각 정당에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도 물론 이제 보조금도 받고 했는데, 이제 국민보다는 당원이 더 위에 있다.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이런 색깔을 이번에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정희 대표하고 유시민 대표가 뭐 찰떡 공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제목을 갈등 본색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 갈등과 관련해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분당이라든지 당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까요? 이정희 공동대표, 유시민 공동대표가 이제 같이 책을 낼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돈독했는데, 이번에는 뭐 완전히 지금 갈라선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당권파나 비당권파나 어느 쪽에서도 뭐 탈당을 하겠다든지 당을 깨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원 총투표 주장에 대해 가지고 12일 날 이제 통합진보당이 중앙위원회를 하는데 중앙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부 그 수용의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탈당이라든지 당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그 과거에도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심상정, 뭐 노회찬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해서 진보신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선 결과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진보신당이 뭉쳐 있어야지 총선이라든지 대선에서 유리하다 이런 계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의 내부는 노선 다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 연일 저기 뭐 대립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당권판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조기에 좀 해결되거나 이런 기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장기화될 것 같은 조짐이 드는데요. 그 12일 날 중앙위원회를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은 또 뭐 당원 총투표까지 가고 아마 사태가 굉장히 좀 장기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도 굉장히 지금 뭐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지켜보는 또 새누리당은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웃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은가요, 거기는? 어떤가요? 그 원래 이제 그 선거에서 그 한 당이 이제 그 우세를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정치 환경이 좀 불리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요. 스윙 현상처럼 이제 그래서 그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예상 외로 이제 그 승리를 거두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여론의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때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총선 이후에도 야당들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직 뭐 담합설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진통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의 지금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하고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대표적인 대권 주자인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런 뭐 저기 저 상대 당의 그런 뭐 곤란한 처지랄까 이런 게 이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론 지지율에도 좀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조선일보가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그 박근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안철수 교수하고 그 양자 대결에서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수도권에서는 앞섰다 이런 그 뭐 결과가 7개월 나왔고요. 만에 역전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총선 직후에 끝난 그 총선 5월 5일 날에도 이제 그 같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미 앞섰는데 이번에 그 격차를 더 벌린 거고요. 그 안철수 교수는 조금 이제 지도가 하락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문재인 그 민주당의 대표적인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아주 지금 계속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민주당도 이제 그때 당시에 당직 그 담합 때 그 문재인 그 상임 고문이죠. 상임 고문도 뭐 좀 관련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통진당 사태도 민주당에게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권 연대를 해서 지난번 총선을 했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일보에서도 그 주식시장과 비교해서 저 살펴보는 지표가 있죠? 예. 거기서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저희 동아일보하고 채널 A 그리고 RNR이 그 총선 대선 이제 주식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에 비춰가지고 이제 그 주요 정치인들의 이제 인기도를 보는 건데요. 이걸 이제 그 지지도하고 이렇게 환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표가 이제 굉장히 박근혜 위원장이 앞서고 있고 안철수 교수도 비교적 이제 견고하고 그 문재인 상임 고문은 조금 이제 계속 하락세인 그런. 저 그래프를 보면 경향을 보이고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아까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그 박 위원장하고 안 교수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야권이 그 지지부진한 국면에서 안 교수가 굉장히 불리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안 교수도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문재인 상임 고문이 좀 많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안 교수도 그런 거에 좀 효과를 보고 있고 오히려 야권의 후보로서 더욱더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몸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권과 관련해서 오늘 또 뭐 새로 대권에 도전하는 소식 하나 있죠? 예, 오늘 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한다고요? 예, 서울대 그 경영대에서 그 강의실에서 오늘 하게 되는데요. 네. 원래 이제 그 임 전 실장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자기 모교인 이제 서울대 경영대에서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 동아일보 통해서 임 실장이 이제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에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기자들이 몰려들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그냥 강의를 하기 전에 일찍 좀 하자.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당사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새롭게 한번 뭐 형식을 갖춰보자. 뭐 그런 걸로도 또 읽힙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나서기 때문에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도 눈길을 잡을까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대선 소식은 누구하고 그다음에 내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후보들이 나서서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뭐 다른 뉴스가 워낙 정치 뉴스가 많아서요. 사실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전 같은 큰 뉴스였는데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예,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은 같이 이제 같은 조를 이뤄서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전부 이제 세 팀이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친박계, 그다음 중립계, 그다음에 이제 쇄신파 대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계는 이제 대구의 이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진영 정책위장 후보가 같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은 이제 이주영 원내대표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쇄신파는 이제 남경필 의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서로 러닝메이트를 이뤄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이제 수도권 의원하고 뭐 영남 쪽에 예, 이렇게 좀 예. 잡는 그런 예. 짝을 매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영남권은 이제 새누리당의 본거지고 아주 정치적 기반이지만은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수도권의 표심을 잡는 게 대선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후보를 반드시 이렇게 또 러닝메이트에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 쟁점은 어떤 거가 될까요?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은 대선 전에는 이제 당 대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대선의 이제 각 당의 공약을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총괄해서 정책위 의장과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누가 이제 대선의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런 주장을 이제 전부 각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적임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할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예, 뭐 내일 새누리당 경선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좀 당선될지 좀 기초가 좀 주목이 되고요.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